자료 좀 띄워주시죠. 우선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뭐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반갑고 저도 사실은 보통 평소에는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멀리 오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중에 미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지구의 면적의 71% 정도를 차지하는 해양, 바다가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의 폭은 그렇게 넓게 널려 있다 하는 말씀. 그래서 바다도 넓지만 그만큼 할 일이 많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만큼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어떤 직업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주어질 거냐 하는 말씀을 제가 35년간 연구기관과 기업에 있으면서 겪었던 경험을 얘기해드리고, 산학연관에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은 아마 산학연관 4군데에 아마 속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더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3가지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다는 참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제가 여러분한테 직업을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35년간 겪어온 경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에 이런 경력을 받게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힌트를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6년에, 참 오래됐죠, 그죠? 1986년에 여러분들이 해양수산을 전공하고 있듯이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키스트에, 여기 서울에 홍릉에 보면 키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해양연구소라는데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거꾸로죠. 그냥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사실은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해양연구소에 부름을 받고 가게 됐다. 그러니까 직업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가지 않는다는 걸 우선 알고 계시고요. 제가 키스트 해양연구소에 가게 된 게 1986년에 우리나라에 남극에 세종기지를 세울 작업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극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IOC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뭐 관련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그 일은 일부에 속하고, 남극기지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수륙 양용차도 보내야 되고 설상차도 보내야 되고, 하여튼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더라도 해양수산에 관련된 일만 하기는 어려울 거다.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많은 능력을 갖춰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요. 심지어는 설상차도 보냈지만,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남극에 혹시 세종기지를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가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쫙 설치된 게 우리나라 남극기지예요.
그것도 보내고 거기에 뭐 필요한 모든 물품이라든지 심지어는 청소하는 그 청소기까지 보내는 그런 일들 해가지고 지금의 세종기지가 있고 세종기지가 또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장보고기지라는 게 설치된 그런 일이 1986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갖게 될 직업들도 대부분 이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양수산을 한다고 그러지만 전공을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의외 폭넓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드릴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해양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계속 느껴가지고 이쪽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양수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각 학교에 뭐 교수님들이 퍼져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각국에 그냥 프랑스라든지 해양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그런 일도 제가 해드렸고, 그러니까 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기술 도입하는 일도 하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중국도 다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는 그 국가의 해양수산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느 분야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를 그 연구하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여기에서 제가 한 20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한 10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 그 세계를 바꿀 패러다임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한 결과가 우리가 해양수산 분야에도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매년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각 대학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심지어 나오는 사례들이 우리 부경대 아까 오신 분들이 많던데 부경대 출신인 동원산업의 김재철 회장님 아시죠, 그죠? 그분이 상당히 그 해양수산 분야를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그 동원산업도 가볼 희망하고 CJ 이런 데도 가고 싶겠지만 그런 일들이 예전에 우리가 보던 바로 해양수산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가미가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를 들면 그 동원산업의 옛날에는 제일 생산품이 참치 캔이었어요, 그죠? 참치 원양어업에서 잡아와가지고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참치 캔을 주로 그거 했었는데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요새는 동원산업도 그 전기자동차에 배터리의 그 캔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또 특허를 내가지고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같은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생기지 않았나 하는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그 기존의 해양수산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책은 한번 나중에 보시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기라는 책인데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책이 좀 팔렸습니다. 저는 그 해양수산 부분에 30년간 근무했지만 제 전공은 사실은 국제경영이라고 기술 이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은 대학원도 가실 수 있을 거고 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게도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아이스 브레이킹을 잠깐 하고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 못 느끼셨겠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굉장히 엄청난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0년도에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가장 못 살아서 그 국제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 식량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세계 각국에 원조를 주는, 특히 해양수산분도 그 각국에 원조를 해주고 연구를 지원해주고 하는 그 국가로 바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렇게 굉장한 나라고, 여기에는 보면은 그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예전보다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잠깐 수치로 잠깐 한 번 더 보고 나가면 1960년도에 우리나라는 1년 국민소득이 79불 정도였어요. 한 사람이 1년 평생 1년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제대로 못 벌던 이런 1960년도에서 2021년에 2년 전에는 3만 5천 불로 이렇게 그 448배나 늘은 굉장히 위대한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도 예전에는 3,200만 불 정도였는데 1조 달러로 굉장히 막대한 발전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듯이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그 도움을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한 나라로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토지 면적의 0.08%, 0.0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토지 면적에서 전 세계 인구의 0.8% 정도 차지하는 자원의 98%를 수입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반도체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률, 휴대폰 이런 것들은 거의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조금 혹시 졸릴 수 있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직업으로 넘어갈 건데 직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고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플랫폼 사회,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는 이런 그 사회가 펼쳐지고요.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수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자동차들이 거의 자율주행을 넘어서 하늘을 나는 드론 차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강남에서 저 김포공항까지는 드론 택시가 이미 시험 비행이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끝났고 중국이 끝났고 독일이 끝나서 이게 그 정부에서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드론 택시도 나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고 그 6G 시대가 펼쳐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